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미국에서 취직하기 기본편으로 미국 회사에서의 취직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고 또 멘붕 없이 취직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 영상에서 소개되는 사이트들과 저는 금전적, 재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하이어링 프로세스를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원서 접수를 하고요. 원서 접수에서 통과가 되면 전화 인터뷰를 1, 2차 하고 전화 인터뷰 통과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사이트를 또 1, 2차 봅니다. 온사이트 인터뷰는 지원자가 뭐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너무 멀리 있다 그러면 비디오 컨퍼런스로 할 수도 있고요. 온사이트까지 인터뷰가 끝나서 회사에서 이제 탑 3 정도로 지원자를 추리면 그 다음에 이제 지원자 이제 1등부터 오퍼가 나갑니다. 그럼 이제 오퍼가 나간 지원자와 내고를 통해서 지원자가 오퍼를 수락하면 거기서 이제 끝이 나고요. 그렇지 않고 지원자가 오퍼를 이제 거절하거나 하면은 회사에서 이제 2등이었던 캔디데이트한테 오퍼를 주고 또 거기서 이제 오퍼가 수락이 안 되면 3등한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본적인 하이어링 프로세스고요. 회사마다 온사이트를 뭐 1차만 하는 데도 있고 1, 2차를 묶어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3차까지 하는 데도 있고 약간씩 다릅니다. 미국에서 이제 취직하시는 게 처음이면은 이 개념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취직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과장이나 인사부장이 좀 큰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HR 매니저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서류를 심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HR 매니저의 눈에 드는 게 필요하긴 한데 이게 경력직으로 갈수록 큰 권한은 없고요. 기본 스크리닝 이후에 그 다음 프로세스를 넘어가면서 기본 연락책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실질적으로 뽑는 사람은 하이어링 매니저라고 해서 그 포지션을 뽑는 부서의 디렉터 아니면 매니저인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신입 같은 경우에는 하이어링 매니저가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이제 채용을 하고요. 경력직인 경우에도 하이어링 매니저가 큰 권한을 갖고 온사이트 때 인터뷰를 본 사람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입이든 경력이든 채용이 되면 일단 하이어링 매니저가 내 상관 혹은 상관의 상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일단 제일 관문은 원서 접수겠죠.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채용을 할 때 3분의 2 정도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인맥을 통해서 하는 게 베스트 방법이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두 번째 차선책으로 회사 HR 매니저가 직접 나를 컨택해서 진행이 되게끔 하는 게 두 번째로 제일 좋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커리어 섹션에 가면은 잡 오프닝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최악의 방법이고요. 미국에 이제 취직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방법이 이건데 이거는 그냥 맘 편하게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베스트는 인맥을 통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 차선책은 회사 HR이 직접 나를 컨택해서 진행하는 건데 대부분의 회사들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먼저 쓰고 그래도 안 되는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지원서를 이제 뒤적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미국의 이제 취직 자리를 생각하실 때 각자가 생각하는 이제 꿈의 직장이 있잖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인텔,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는 지금 지원하지 마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영어로 인터뷰도 봐야 되고 미국에서 이제 채용도 생소하고 가고 싶은 회사를 먼저 해서 망치면은 좀 기록이 안 좋게 남으니까 붙어도 죽어도 안 가겠다 하는 회사를 먼저 지원을 하셔가지고 인터뷰도 보시고 경험을 좀 쌓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붙었다 싶을 때 가고 싶은 회사를 이제 지원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머지 채용 과정을 설명을 쭉 해드리고 인맥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과 회사가 나를 먼저 컨택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원서를 쭉 모아놓고 HR 매니저가 이제 1차 심사를 합니다. 1차 심사를 해서 추린 사람들을 전화 인터뷰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전화 인터뷰도 보통 HR 매니저랑 하고요. 30분 내외로 하는데 길게는 안 하고 기본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지금 오픈된 포지션하고 이력서를 비교하고
전문적이지 않은 간단한 질문들을 보통 합니다. behavioral question이라고 해서 전공에 관계되지 않은 질문들 있잖아요. 네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보통 질문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인터뷰에 관계된 거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제가 따로 비디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차 전화 인터뷰는 하이어링 매니저랑 하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할당하는데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력서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전공에 관계된 거라든지 세부적인 프로젝트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물어보니까 이력서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프로젝트나 뭐 성과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런 답변을 하겠다라는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충분히 그리시고 이제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핵심만 짚어드리면 내가 이 포지션을 맡으면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전화 인터뷰가 끝나면 하이어링 매니저가 몇 명을 추려서 온사이트 인터뷰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1차 온사이트 인터뷰는 회사마다 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 경력직일 경우에는 보통 인터뷰어가 2명씩 페어로 1시간 단위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들어와서 반나절 정도로 보고요. 신입인 경우에는 팀원이 이제 3명이나 4명 이렇게 한 번에 들어와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1차 온사이트 인터뷰의 목적은 실무진들과 지원자를 만나게 해서 궁합을 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자들도 새로 오는 지원자가 궁금할 거고 지원자도 회사도 궁금하고 실제로 일하게 되는 팀도 궁금하게 될 거잖아요. 실무적인 질문이 오가는 자리니까 2차 전화 인터뷰 때와 비슷한 모드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내가 이 포지션을 맡으면 이 회사에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면 됩니다. 1, 2차 전화 인터뷰에서 이제 목소리를만 들었던 HR 매니저나 하이어링 매니저도 이제 이때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HR 매니저는 뭐 전문적인 건 안 물어보니까 보통 회사의 뭐 연봉 아니면 베네핏이 궁금하면은 이때 물어보면 되고요. 1차 온사이트가 끝나면 곧바로 그 다음날 2차 온사이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근무하게 되는 근무지가 다른 곳이다 하면은 그곳으로 2차 온사이트를 초대를 합니다. 실무적인 질문은 1차 온사이트에서 다 걸러지니까 보통 2차 온사이트 인터뷰는 약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경력직인 경우에는 회사 임원들과 미팅이나 식사를 하고요. 보통 미팅이나 식사 자리에 캔디데이트 한 명만 초대해서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지원자들을 떼거지로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약간 잡담을 빙자한 자랑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문화도 약간 생소한 사람들은 여기서 좌절을 많이 하게 되니까 연습과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신입이면 2차 온사이트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이어링 매니저와 1대1로 마지막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2차 온사이트 인터뷰가 끝나면 회사에서 이제 탑3 정도로 지원자를 추려서 1등부터 순차적으로 오퍼가 나갑니다. 1등이 거절을 하면은 2등한테 가고 이렇게 가니까 내가 만약에 탑3다 그러면은 나한테 연락이 오기까지 몇 주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는 네가 탑3다 뭐 이렇게는 알려줘도 네가 3등이다 이렇게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고요. 신입일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경력일 경우에는 특히 오퍼는 반드시 내고를 하세요. 이거는 내고를 하는 게 회사에서 보기에도 얘가 뭐 좀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니까요. 꼭 연봉이 아니라 휴가 일수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이어링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렸고요. 한국에서 지원하실 때 대부분 멘붕을 겪는 어플리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잡코리아나 인쿠르터 같은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미국에도 이런 비슷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뭐 몬스터닷컴이라든지 인디드닷컴이라든지 이런데 내 이력서를 올려서 연락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직접 이제 지원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회사에서도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인을 통해서 온 사람들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지원하려는 회사에 지인이 있는지 찾는 방법은 약간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별도의 비디오로 올려서 아래 디스크립션에 올려드릴게요. 그 회사에 지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안 갈 회사도 연습하는 생각으로 일단 지원을 하시고요. 내가 가고 싶은 꿈의 회사는 좀 나중으로 미뤄두시고요. 지인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다는 게 그 사람한테 나를 뽑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회사에서 지인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다고 하면은 내 이력서를 직접 HR 매니저나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내 이력서를 전해주면서 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 조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지인 찬스를 쓰려면은 일단 그 회사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회사에서 내가 일하고 싶은 오픈 포지션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경력 사항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선행되면은 내가 그 지인한테 니네 회사에 내가 일하고 싶은 포지션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데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내 이력서를 담당 HR 매니저나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탁하는 사람도 뭐 불법을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를 직접 뽑아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부탁을 받는 사람도 좀 거부감이 덜 들고요. 도와줄 마음이 좀 많이 생기고요. 여기까지 미국 하이어링 프로세스의 기본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 다음 비디오에서 심화편으로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